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코로나 시대 1년 반 넘었습니다. 4단계 연장 또 연장. 자영업자들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리는 건 자영업자뿐만이 아닙니다. 의료진들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 위드 코로나 준비할 시점인데요. 우리가 준비할 것은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 위원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료계가 힘들어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노동자들 요구 받아들이지 않으면 총파업한다고 했는데 총파업까지 꺼내는 이유가 뭡니까? 네, 이대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서입니다. 공공의료도 부족하고 보건의료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지난 1년 7개월 동안 코로나19에 대응해왔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인력을 갈아 넣어서 버텨왔다고 얘기하는데요. 네. 이제 위드 코로나를 준비할 정도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을 이대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다는 절박감 때문입니다. 정치권하고 민주당과 그리고 국민의힘 서로 좀 얘기를 해봤습니까?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 면담했고요. 오늘은 국민의힘 면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우리의 요구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요. 예, 근데 이제 민주당은 어제 충분히 우리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서도 재정에 있어서는 기재부를 설득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려움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까지는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정부에서 의료진의 처우 개선 약속을 해왔고 간호인력 좀 증원했다. 그리고 재정도 추가로 투입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했는데 이걸로는 부족합니까? 근데 지금 간호인력 충원한 거는 보건소 간호사들을 충원을 했잖아요. 네. 보건소하고 병원에서 확진 환자를 치료하는 영역하고는 좀 달라요. 네. 보건소 간호사들 인력을 충원해 준 거고요. 작년에 대통령이 간호인력 충원하고 처우 개선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우리 치료 현장인 병원에서는 달라진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네. 숙련된 간호인력 충원이 단시간에 되는 건 아닐 텐데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을 도와야 됩니까? 저희는 지금 가장 문제가 인력 문제인데요. 네. 확진 환자가 많이 이렇게 증가하다 보니까 인력은 그대로인데 입원을 계속 시키다 보니까 번아웃이 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호사 1인당 환자를 몇 명을 볼 건지 이것과 관련해서 중증도에 따라서 기준을 마련하고 네. 여기에 맞게 환자를 입원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그만두는 간호사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네, 실제로 그만두는 사람이 많이 있고요. 제가 오늘 또 전담병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확진 환자가 너무 많아서 15명을 채용을 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5명은 못 버티고 그만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실제로 우리 신규 간호사가 1년 이내 사직률이 42.7%에 달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는 확진 환자 치료도 해야 되고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파견도 나가야 되고 백신 접종도 해야 되고 너무 많은 업무가 가중되다 보니까 한계치를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이거 환자 수를 1인당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조정이 좀 쉽지 않을 텐데요. 자,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야 9월 2일 총파업 이거 막을 수 있습니까? 저희는 가장 우선적으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일반 병실에서도 일반 환자 같은 경우도 간호사 1인당 환자를 5명만 보고 있고요. 네. 일본도 7명을 보고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나라는 10명에서 20명, 더 작은 병원들은
뭐 30-40명까지 보고 있고 이렇게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중증도에 따라서 간호사 1인당 담당하는 환자 수를 제한하는 것을 이걸 제도화하자 예. 이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코로나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이런 근데 기준들을 두고 하자라는 거죠. 코로나 시기에 너무 이렇게 네. 기준을 확 만들면 인력이 부족하고 그러면 참 국민들 그리고 이거 환자들 걱정이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계속 장기화가 되고 있잖아요. 예. 이 간호사들이 버틸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렇죠. 지속적으로 번아웃이 생기지 않고 네. 병원을 떠나지 않게 하려면은 그렇게 기준을 정하고 버티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심은정님께서 네. 무작정 저분들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희생 때문에 지금껏 우리가 잘 버티고 있는데 조금 현명하게 해결책을 내야 될 텐데 위드 코리아로 이렇게 방역 전환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준비할 거는 뭡니까? 위드 코로나는 위드 코로나입니다. 백신 접종으로 치명률을 낮추되 네. 의료 대응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공공의료와 보건의료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는다라면 위드 코로나 시기에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8888님께서 간호사분들의 입장 1000% 지지합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희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만 떠넘기고 나몰라라 하는 정부가 확실한 대책을 내어야 하고 파업에 대한 책임도 간호사분들에게 넘기는 비겁한 행동은 그만해야 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고생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조금 네. 더 고생해 주시고요. 네, 걱정이 큽니다. 네. 지금까지 나순자 위원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해서 정치권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본회의로 가는 CCTV 설치법 또 물어보겠습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현영입니다. 좀 전에 이 나순자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총파업이 불가피하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실제로 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보건의료 노조와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네.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 예. 장기화되는 코로나 시기에 당연히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그런 대안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네. 그동안의 정부의 좀 땜질식 그런 대책들이 이렇게 우리 의료진들을 번아웃까지 가게 한 거 아닌가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이 안타깝고 저도 아픕니다. 네. 코로나가 일단 안정되어야 대책도 좀 잘 수립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아무튼 의료계의 피로감 계속 제기됐습니다. 인력 부족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좀 내놔야 됩니까,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해서는요, 의료 시스템에 대한 체계 개선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생활치료센터에서 무증상 환자들이, 격리되어 계시는데요. 이제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우리가 더불어 사는 코로나 시대에는 효율적인 의료 대응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증상인 분들은 일부, 또 재택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네. 또 증상이 있는 분들, 특히 고위험이나 중증 증상이 있는 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금 의료 자원과 병상의 효율적인 사용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의 방역 전환과 치료 시스템 전환도 절실한 상황인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공공의료 더 확충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의원님?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그동안의 여러 가지 정부의 종합 대책 발표 그리고 저도 공공의료 3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공공의료를 확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여러 가지 목소리를 냈었는데요. 주요 내용이 뭐였어요? 예, 지금은 전체 그런 코로나 환자의 정말 공공병원의 병상은 10%밖에 안 되는데 전체 코로나 환자의 80%를 전담하고 있죠. 예. 그만큼 공공의료에 감염병 쏠림 현상이 있다. 이게 현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공공의료 병상을 늘려야 되는데 왜 당장 못 늘리냐에 대해서 사실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저도 법안에서 최소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병상 20% 이상은 늘려야 된다는 얘기도 했고요. 네. 또 감염병 전담병원을 권역마다 지정해서 이제 신축을 하고 있는데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빠른 속도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많은 의사, 간호사, 보건의료 인력들이 공공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과감한 처우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그럼 그 부분 좀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들었는데 공공의료 체계가 좀 붕괴될 가능성도 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의료진들 이탈 눈에 띄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의 대책은 좀 바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실제로 그 감염병 전담병원에서는 그래서 파견직 그 간호인력이 오셨는데요. 정규직 인력과의 처우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파견직과 그런 처우가 확연하게 다르다 보니까 오히려 정규직이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 있고요. 네. 그러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발생을 했던 것이죠. 네. 특히 보건소에 있는 인력들도요. 선별진료소부터 백신 접종 그리고 이상반응 신고 접수, 코호스트 병원까지 담당하면서 계속해서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데 인력의 확장은 매우 더디기 때문에 번아웃과 피로감을 호소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 간호 인력 그리고 의사 인력에 대한 빠른 확충도 필요하고 사실은 어려운 것은 이런 분들이 감염병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 체계가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그동안 노력은 했지만 성과로서 나타내기에는 많이 미흡했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의료진들이 지금 이탈하고 있다는데 코로나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아니 신현영 의원 이 부분 열심히 하셨잖아요. 민주당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속도를 내고 처리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문제는 지지부진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여러 가지 관계 부처에서 코로나 대응에만 또 올인하다 보니까 그동안의 공공의료 확대에 대한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우선순위에서 떨어져 있었다라는 게 문제고요. 이번에 보건의료 노조께서 또 파업을 주장하신 만큼 적어도 정말 내년 예산에서는 우선순위로 반영되어야 되고 지금 당장 공공의료 확대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빠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조금은 힘을 모아주셔야 되고 국민들과 함께 같이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더 노력해야 된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네, 코로나 시대지 않습니까? 이 공공의료의 중요성 계속 얘기하고 의료진들 감사하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처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기재부가 이런 데에다가 돈 팍팍 안 쓰고 있다는 것이 좀 국민으로서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예, 지자체도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보건소 인력이나 여러 가지 인력들이 지자체 소속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공무직에 있는 분들의 처우 개선이 과감하게 되기에는 그런 시스템이나 호봉이나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도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 국회와 정부 그리고 지자체가 모두 삼박자가 어울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선순위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저도 반성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현영 의원 고생 많이 하는 거 아는데요. 아무튼 총파업까지 가지 않도록 좀 더 애써주시고요. 민주당도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성근님께서 공공이 더 뽑자고 할 때는 안 된다고 의협이 반대했잖아요. 간호사도 의사도 더 많이 양성하도록 체계 만들어야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의원님. 예. 수술실 CCTV 문제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예, 어제 보건복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네. 통과가 됐는데요. 오늘 법사위의 안건으로 상정이 됐고요. 네. 지금 법사위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타 상위 법안의 검토는 이제 저녁 때쯤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진행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네. 법사위에서 통과되는 경우에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여러 세부 조항을 만드셨어요. 어떤 세부 조항이 마련됐습니까? 예, 실제로 수술실 내부에 의무화하다 보면 여러 가지 수술장에서 정말 과감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 응급 상황이나 고난이 수술이 위축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 수술실 CCTV로 인해서 환자가 안전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것 플러스 그래도 의사가 수술실에서의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구축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그 의무 설치를 하면서 사용에 대해서 조금은 조건을 달았습니다. 환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촬영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예. 실제로 그 영상 파일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이나
중재원 같은 공공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와 환자 의사가 동시에 동의하는 경우에 그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실제로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하도록 촬영을 그렇게 조항을 만들었는데요. 이 거부할 수 있는 일부 사유에 대한 예외의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중대한 장애가 오는 경우나 아니면 환자의 생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수술적 조치가 과감하게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수술실에 정말 피를 철철 흘리면서 곧바로 정말 수술 때 밀고 들어오는 우리 환자들한테 동의를 받을 그럴 여유가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수술하면서 우리가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예외로 했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세심하게 예외 규정도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대다수가 이렇게 찬성하고 있는데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반대의 목소리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 수술이 위축될까봐 우려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외 조항을 담았다라고, 특히 그리고 사전에 논의를 했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그 우려하는 점은 기피과 문제인 거죠.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같은 미달되는 그런 비인기과의 필수과들은 더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 제도적으로도 앞으로 필수 중증 의료에 대한 지원도 정부가 같이 감안하면서 간다면 수술실 CCTV의 여러 가지 역기능은 최소화하면서 순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법안으로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그런 시행령을 2년 정도의 유예기한을 뒀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지속적인 논의와 함께 뭔가 대안 마련이 되면 앞으로 또 좋은 법안으로서의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계속해서 저희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출신이고 좀 곤란할 텐데 이 얘기는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너무 국민들의 생각,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 안을 내놓았을 때마다 너무 반대하시는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정말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뭔가 의료계에 더 큰 뭔가 저항이나 그런 사태는 없는 것으로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 같이 협심해서 그렇죠. 서로 상호 소통하면서 이해하면서 뭔가 순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노력을 같이 하도록 저희가 또 의료계가 그리고 필요한 과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국회에서 잘 조율하고 소통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의사 선생님들의 생각도 약간은 변화가 있군요. 네. 유령 수술로 목숨을 잃은 고 권대희 씨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샀는데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 개정안 좀 보완해야 할 건 없습니까? 이번에 그런 수술실 내부에 의무한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예방적인 조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해당 법안이 내일 본회의까지 안전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2년 동안 환자단체 그리고 의료계랑 계속 소통하면서 이 법안이 뭔가 강제로 의사들을 감시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환자들이 안전하게 수술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의 필요한 법안이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체적인 시행령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2년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조금 더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더 많이 고생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